네, 안녕하십니까. 개택 김기사, 입니다. 개택이 뭐냐? 개인 택시 줄임말이에요, 개택. 그리고 법인 택시는 법택, 뭐,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채널 이름을 고민 하다가 했던 거고, 김기사. 당연히 성이 김씨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은, 일반적인 분들이 모르는 그 택시 업계 분들은 당연히 아시죠? 전국적으로 택시의 종류가 몇 가지인가? 물론 일반인 분들은 택시가 다 같은 택시지 무슨 뭐 택시가 종류가 있어? 이런 말씀들을 하시겠죠. 크게 나누면은 같은 일반 택시 크기를 봤을 때 기준으로는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소위 말하는 회사 택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차의 크기로 따지면은 카카오에서는 뭐 벤티라고도 부르고, 뭐 등급이 좀 틀리죠 그거는. 그리고 그 위로는 뭐 블랙 택시가 있고, 우버에서 부르는 게 따로 있고, 뭐 미국에서 리프트에서는 또 리프트 나름대로 또 부르는 그 등급이 따로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일반 그 세단형 5인 탑승 기준 택시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택시가 물론 지역별로 서울 택시, 인천 택시, 경기 택시, 물론 경기도는 또 커가지고 또 뭐 시별로 또 계속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일반인 분들은 그걸 모르세요. 그래서 각 시에서 그 시외로 나가면은 그 시외 영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막 흔들어서 잡았는데 택시가 와가지고 간신히 잡았는데 서울 택시입니다, 이거 못 갑니다, 이런 경우 일반인 분들이 이해를 못 하세요. 왜냐, 그 시외에서 서울로 오시는 거는 합법입니다. 뭐 요즘에 뭐 구체적으로 역주행해서 다시 그 손님을 잡고 다시 나가는 것도 불법이다, 뭐 이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 정도는 솔직히 뭐 어떻게 잡겠습니까? 손님이 신고하지 않는 이상 손님도 모르는 부분이고, 택시가 쫓아가서 신고하는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 저도 당하지는 않았지만 뭐 판례가 성남이 좀 심했고, 최근에 올해는 김포가 심했죠. 타 지역 택시 들어오면 무조건 신고해가지고 어떤 그 김포에 사시는 서울 택시 기사분은 본의 아니게 그 주민분들, 다른 택시 기사분들한테 뭐 신고를 4번 당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금액적도 크지만은 그게 3아웃제예요. 3번 신고당하면은 택시 면허가 영원히 박탈됩니다. 웬만하면 택시 동정업계 분들끼리 신고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게 좋겠죠. 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택시 구분 얘기하다가 뭐 이상하게 또 얘기가 흘렀는데, 어, 일반 분들이 택시를 잡으실 때 왜 위에, 이 천장 위에 바깥에 보면 등이 있어요. 갓등. 갓등이 어떤 거는 노란색이고, 요즘에 새로 나온 색깔이 약간 빨간빛 나는 주황색이라고 할까요? 뭐 트루 택시나 캡시는 색깔이 약간 틀립니다. 그러면은 카카오 택시는 뭐고, 트루 택시는 뭐고, 캡시 택시는 뭐고, 또 마이캡은 또 뭐냐? 원래 카카오가 하나의 그 전체 통합이 돼 있다가 각 지역별로 분업화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저도 그 분업화된 정확한 구체적인 이유는 사실 저도 몰라요. 저는 마이캡 소속입니다. 법인 택시 할 때는 블루, 카카오 블루 기사였죠. 그리고 그 등 가등이 노란 거가 블루 전에 카카오 통합일 때, 카카오에서 아무 생각도 없던 사람들이 생각 없이 이 지역 방향을 손님들이 안 보이는 중앙좌석 쪽 왼쪽으로 표기를 했었어요. 서울, 경기. 손님들은 그게 보이지를 못합니다. 오른쪽에 보여야 오른쪽에서 타기 때문에 그게 보일 텐데, 그걸 디자인하신 뭐 똑똑하신 분이 그 안 보이게 왼쪽으로 해놓고 오른쪽에는 그냥 카카오만 보이게 해놨어요. 누가 봐도 그냥 다 똑같은 카카오인데, 사실 지역이 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못 태워요.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제가 알기로는 이 택시 한국 법이 6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60년 넘도록 개선이 된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바뀌질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뭐 시계외 영업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찌됐든
서울에서는 어느 방향이고 손님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택시가 서울로 들어오는 방향, 들어올 때는 손님을 서울로 오는 손님만 뭐 카카오도 배차될 때 있죠. 그걸 뭐 굳이 복귀콜이다 취소하겠다. 글쎄요, 그걸 왜 빈차로 오는 대신 손님을 연결했는데 복귀콜이라고 그게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복귀콜을 취소 뭐 그 키 기능을 넣어놨더라고요. 무슨 생각으로 그걸 넣어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그 택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노란 등은 가맹 택시라고 보시면 되고, 흰 등 네모난 거, 그리고 넓적하고 좀 택시라고 써 있고 뭐 서울 뭐 개인 택시 써 있고 뭐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가등 비가맹 택시입니다.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주로 이제 비가맹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 플랫폼 앱을 쓰십니다. 카카오나 뭐 우버나 온다, 뭐 요즘에 뭐 스윙도 있고 막 그래요. 어찌됐든 이제는 플랫폼 앱 없이는 손님을 계속 이렇게 유치하기는 솔직히 힘든 시대가 왔어요. 편리함에서 오는 뭐 그런 거죠. 어찌됐든 일반인 분들이 왜 위에 가등 모양이 틀릴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노란 등이 있는 분들은 가맹 택시입니다. 우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죠, 가맹 택시가. 그래서 한 달에 일정의 뭐 매출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수수료를 내고 약간의 앱이 프로그램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반인 분들이 조금 아셔서 배려 좀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가맹 택시 분들은 손님이 목적지가 어디 가시는지는 모릅니다. 왜 모르고 잡았어? 그렇게 몰라요. 안 보여줍니다. 대신 비가맹 택시분들은 목적지가 보입니다. 선택적으로 수락을 하겠냐 안 하겠냐 그 선택도 주어지고, 그렇지만은 가맹 택시분들은 대부분 뭐 어디에 무슨 아파트 그러면 알겠지만, 대부분 뭐 상호명, 예를 들면 뭐 CU 그리고 뭐 GS25. 저 같은 경우는 법인 택시 할 당시에 2년 전에 출발지가 CU, 도착지가 GS25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만 보입니다. 당연히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손님이 타서 어느 지점이라는 게 보이죠, 당연히. 어찌됐든 지금은 그래도 CU 어느 점, GS25 어느 점이라는 것까지는 보여요. 어찌됐든 가맹 기사들은 어디 가는지를 모른다. 그리고 대부분 그 자동 배차로 빨리 수락을 하게끔 하고 운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손님들이 왜 잡아놓고 왜 안 와? 뭐 잡아놓고 왜 내가 어디 가는지 몰라? 모릅니다. 진짜로 몰라요. 손님이 타시고 나서 손님 탑승을 키를 눌렀을 때 압니다. 요즘에는 택시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가맹 택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목적지를 선택적으로 잡거나 뭐 수락을 안 하거나, 물론 가맹 택시 분들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락하고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요금은 똑같습니다. 요금은 똑같고, 요금계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약 5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5년 6개월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야간 할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금계 부분이 어제도 손님이 여쭤봤어요, 저한테. 기본 요금이 얼마냐. 할증이 없을 때 현재 4,800원입니다. 서울 기준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요금 개혁이 되기 전에는 12시부터 4시까지가 야간 할증이었는데, 지금은 늘려서 10시부터 4시죠. 야간 할증이 20%가 있고, 그리고 추가 할증, 피크타임 할증 해가지고 11시서부터 2시까지 추가 할증 20%가 추가로 붙습니다. 그럼 11시서부터 2시까지는 40%죠. 그 다음에 이 야간 할증이 없는 시간 상관없이 시계 외로 나갈 경우 시계 할증이 20%가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이 넘은 상태에서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택시 요금이 너무 비싸다. 글쎄요, 어떻게 보면 비싸지만은 저도 뭐 기사 입장에서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뭐 쌉니다. 특히 일본에 비하면. 그리고 미국에 비해서도 어떤 면에서는 싸고 어떤 면에서는 비싸요. 이거는 뭐 제가 미국에서 그 우버를 했던 기사로서 그 비교를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11시서부터 2시는 40% 할증이다. 그래서 11시서부터 10시부터는 기본 요금이 5,800원 시작이죠. 그리고 11시서부터는 2시까지는 기본 요금이 6,700원 시작입니다. 이거는 가맹, 비가맹, 서울에 있는 모든 택시는 똑같습니다. 그렇고 어찌됐든 그 택시 업계 분들만 대부분 아세요. 일반 분들은 이 내용을 거의 모르십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토요일인데 어제 조금 순탄하게 가다가 어제도 좀 중간중간 사실 뭐 몇 개 취소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위치도 좀 그렇고 픽업 거리가 횡단보도 건너편인데 제가 거길 지나면서 연결되고 보니까 픽업이 7분으로 늘어납니다. 도착지도 뭐 제가 썩 좋아하는 위치도 아니고 그래서 손님한테는 미안하지만 바로 취소를 했습니다. 저는 간간히 그 경로가 꼬일 때는 제가 좀 장난질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매출 면에서 좋을 때가 있고 역효과가 날 때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바쁜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토요일 목표 한번 달성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상 최근에 구독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편집을 곧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재미도 없는 이렇게 혼자 횡설수설하는 그 내용도 없는 제 채널을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아무 내용이나 댓글로 뭐 인사도 좋고 뭐 질문도 좋고 댓글 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플은 뭐 상관없어요. 물론 뭐 싫어하죠. 악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아무 댓글이나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운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7월 11일 토요일 6시 17분입니다. 제가 사실 평일에도 보통 이 시간에 시작을 하는데 원래 토요일, 일요일은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시작하는 걸로 이제 제 패턴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아닌 핑계로 조금 게을러집니다. 어찌됐든 채널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